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네, 구성재입니다. 자, 탄핵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며칠째입니까? 그래서 3일 후입니다. D 플러스 3입니다. 자, 네,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이제 대선 국면으로 본격화할 것 같은 그런 사회 분위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6월 초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운을 떼고 여기에 또 국민의힘이 화답을 하고 그러면서 이 국민투표, 개헌 국민투표가 실제 성사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개헌 국민투표가 어떤 방식으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의힘에서는 자신의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개헌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화답을 하게 된다면은 국민투표 붙어질 개헌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 대해서는 떡떠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대선 가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또는 대선의 당선 이후에 보장된 임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도 그렇게 되면은 여야가 어느 정도 세를 불리게 되면은 거기에 또 개헌을 원해왔던 그동안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가세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개헌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전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개헌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 구조입니다. 지금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견제와 균형 이렇게 모호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련될 개헌안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원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뭔가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도식과 함께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얘기하듯이 국회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그 인원이 300명이나 되고 하지만은 민주적 정당성을 따진다면 또 그 선출된 대통령의 위상을 따진다고 한다면은 역시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의 권한보다는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에서는 이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로 하는 지금과 같이 적화를 일삼는 각종 입법으로 그리고 각종 탄핵으로 행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시점에서 대통령이 행정부를 보호하고 자신의 국정 아젠다를 추진해 나갈 법적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국회 해산권은 반드시 새로 마련되는 개헌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허물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허구
선동에 의해서 허물어져 있는 대통령의 올바른 합당한 권한을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입니다. 지금 국무총리, 이거 물론 이 사항은 명시적으로 헌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보호 조치가 헌법에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지나친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지도 못하며 대법원장 인선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더라도 그것이 필수 요소가 아닌, 따라서 대통령의 3부, 나머지 2부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정이 헌법 문안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나 주변 여건이나 앞으로 펼쳐질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고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나라는 뭉쳐야지 그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 지도자의 권력, 힘, 권한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커다란 역사적 가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개헌안으로 그동안 검토됐던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원 집정부제라더니 내각제라더니 말이죠. 이원 집정부제의 경우는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이 분산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사사건건 의회와 대통령의 충돌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히고 의회도 의회의 의원들도 직선으로 뽑히는 그런 상황에서 양측의 충돌은 헌법으로 대통령 권한이 제약받는다 하더라도 불가피하다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원적 집정부제식 개헌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또 하나 내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각제 아래서 국가 수반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지는 아직 미정이긴 합니다만은 내각제 수반과 국가 수반과 행정의 수반, 의원 내각제에서 국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행정의 수반과 또 다른 갈등이 불을 보다도 뻔합니다. 국가 수반이 의례적 역할을 갖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난번 2공화국 때 봤듯이 국가 수반과 행정 수반, 총리와 대통령의 알력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협상과 타협의 문화가 없는 이 한국에서 내각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권력구조상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는 불가하다.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균형이 정립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개헌 내용의 권력구조 이어서 반드시 이번 개헌안에 들어가야 될 개헌안이 마련돼서 국민투표에 붙여진다면 말이죠.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그리고 저번에도 그랬고 이 한국을 파괴하는 세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법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일반 시민들의 법치, 법률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되어 버렸습니다.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불공정하고 불법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가짜 탄핵으로 이 나라의 헌정에 커다란 주름살을 또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헌법재판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이번 개헌안에 이런 헌법재판소 폐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 지금 헌법에는 6장에 111조에서 113조까지 헌법재판소 관련 문항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삭제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렇게 지금 87체제 헌법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개헌 국민투표가 붙여진다면 그 개헌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관련 지역의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관리 체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지. 지금처럼 커다란 관료 기구가 되어서 자신들이 선거기구를 선거를 좌지우지하면서 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을 자기 영향력 하에 두는 그런 선관위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이번 개헌안에 붙여지는 새로운 헌법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이 새로운 개헌안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언론의 보도로는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이 개헌안 국민투표가 실시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자, 또 하나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권력 구조와 함께 대통령의 임기는 최소한 중임제로 해서 좀 더 장기적 전망 속에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삼선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단임제로서는 우리가 지금 3만 불 시대, 통일을 앞둔 시대에 또 중국이 우리나라를 저렇게 완전히 적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대통령 단임제는 이제 그 시효가 끝났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꼭 개헌안에 이런 점들이 반영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개헌안은 이 정도로 하고요. 좀 더 개헌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이 결국 이렇게 치러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번 탄핵 사태를 앞두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기 대선을 치를 때가 아니라 법리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이루어져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각하되어야 하며 그 힘으로 그 국민적 에너지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22대 국회를 해체시켜야 된다. 그것만이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선관위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6명이나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제의 그런 소망, 국민들, 애국자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매우 통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돼서 탄핵이 이제 판결이 되었는데요. 인용이 되었는데요. 이번 대선 정말 마땅치 않습니다. 어쩌면 불법 탄핵에 이은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이은 대선도 불법 탄핵을 만들어낸 작자들의 공작이다, 이런 생각이 앞서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대선을 무작정 보이콧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이렇게 이번 대선의 의미를 새겨봅니다. 자, 이번 대선은 정말 이번 SNS 많이 나옵니다만 체제 전쟁의 마지막 라운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진상규명하느냐 마느냐, 불법 탄핵을 진상규명하느냐 마느냐, 지금 사회의 각 분야에 뿌리 박혀 있는, 그동안 암약하고 있는 붉은 공산당 요소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탄핵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적화 야욕을 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시장경제, 인권, 심지어 국가 존재 자체도 수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게 되는 그런 시험대가 이번 대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말 역사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런 구도에서 이런 국가적 난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선출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 영속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30년 후면은 2060년 후면은 3천만 명대로 인구가 대폭 감소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출산율로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로는 도저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과감하고 지금 억눌려 있는 20대 30대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기득권들의 가당치 않은 잘못된 비중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비전이 있는 사람만이 이번 대선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이번 대선의 의미, 역사적 의미, 거기서 도출해야 될 결과를 판단하셔서 이번 대선에 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들의 상당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 뭐랄까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분들이 다시 출마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의 상황이 위기에 몰려 있고 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시간은 많이 흐르고 또 고비가 지났습니다. 따라서 상례적으로,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이 있고 정치적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선에 제일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모아주고 감싸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이 상식적이고 더 이치에 맞는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까지 하면서 그 이전에 어떤 행보를 했던 간에 계엄까지 하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면서까지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이고 우리가 함께 박수 치면서 경하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다시 정치 일선의 제일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비상식적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려는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뒤에서 옆에서 모아주고 일반 국민들을 깨우치면서 나라의 기반을 뒤에서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에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판사들, 법관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법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날 천대엽이라는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파기 재판을 대법원에서 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후에 아주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천대엽은 법원 행정 담당입니다. 대법관이 아닙니다. 대법관이긴 합니다만은 법을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적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고비마다 그것이 마치 대법원의 의견인 양, 그것이 마치 대법원장의 대법관들의 일치된 견해인 양, 합의인 양 매우 중요한 불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계엄이 있고 나서도 계엄을 폄하하는 내란적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인 판사의 모습을 보이더니 이번에도 또 파기 재판을 못하겠다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파기 재판은 이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무를 가려서 파기 환송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형량까지 정하겠다 이겁니다. 왜 못하는 것입니까? 증거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1심에서 이미 유죄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해서 왜 대법관들은 파기 재판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천대엽은 우리법 연구회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정치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보를 하니 국민들이 대법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하되고 있습니다. 법을 바로 세워야 될, 법치의 저변을 넓혀야 될 대법원이, 법원 행정처가 연속되는 정치적인 발언에 유감을 표합니다. 반드시 이런 편파적인 탈법적인 발언은 자제되어야 하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도록 훈련되고 교육받아야 할 것입니다. 천대엽 행정지원처장은 잘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나라가 허물어져 가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마수에 걸려 허덕이고 있는, 숨을 못 쉬고 있는 이 시점에서 판사들, 법원에서 새로운 분위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소신 있는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과 행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이번 대선은 자유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대결전입니다. 이 결전에서 그동안 구태의연한 자세를 보여왔던 사람들, 그 색깔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출마를 자제해야 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애국 시민들이 총단결해서 총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두산 TV 8 구성재입니다. 감사합니다.